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턴트 이쌤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홍익대학교 이제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등급 컷을 보면서 어떤 등급대가 이제 홍익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요강에 대해서 좀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모집 요강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죠. 앞부분에 이렇게 쭉 보시면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수한 교수진 그리고 사립대 최고의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단일 건물에서 최대 규모의 기숙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홍익대학교에서는 그 홍익대 앞에 그 대학로라고 하죠. 대학로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그 홍익대 거리가 있죠. 그 거리가 정말 유명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놀거리들도 정말 많은데, 먼저 좀 돌아와서 2021학년도 이제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대학 수능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하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 대표적인 이제 홍대의 교과 전형이죠. 그리고 이제 홍익대학교의 종합 전형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렇게 보통 종합 전형에는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보통은 형성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홍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설정이 돼 있다. 근데 올해 이제 2021학년도 기준을 봤을 때 20학년도 작년 기준보다는 한 등급이 이제 합산 내용이 좀 더 완화됐어요. 그러니까 최저 학력 기준이 좀 완화됐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이 네 가지 과목에서 세 개 영역의 등급 합이 이제 6등급 이내였어야 되는데 지금은 7등급 이내로 좀 완화가 됐고, 자연 계열도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가영, 영어, 과탐 영역에서 세 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8등급 이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한국사는 크게 변함이 없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까지 마찬가지로 다 최저가 설정이 돼 있다. 네,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홍익대 세종캠 같은 경우는 원래 적성이 있었죠. 근데 세종 캠퍼스는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서울캠 위주로 이제 보시기 때문에 저도 서울캠 위주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시간이 나중에 된다라고 하면 세종 캠퍼스까지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이 변경됐는데, 작년에는 논술이 60% 그리고 교과 40%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올해는 논술 90에 학생부 교과 10%, 이 정도 수치라고 한다면 정말 논술로만 우리는 학생을 뽑겠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 논술 같은 경우도 이제 교과가 들어가지만 등급 간의 격차가, 그 점수 차가, 환산 점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논술 60과 교과 40이었어도 그렇게 실질 반영 비율에서는 교과의 영향력이 좀 적었는데, 올해는 그냥 반영 비율 자체를 아예 확 낮췄기 때문에 논술 시험을 잘 봐야지 들어갈 수 있다. 단 최저 학력 기준은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교과 전형과 그리고 종합 전형의 그런 모집 요강 분석은 여러분들께서 모집 요강 보시고 그냥 쭉 읽어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홍익대학교는 도대체 몇 등급이어야지 갈 수 있을까, 그 등급 컷을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익대학교 이 등급 컷,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자료를 좀 출력해서 보실 수 있고,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작년 기준으로 홍익대학교 서울캠에는 자율전공이 있죠. 그래서 자연인문이 나눠 뽑는데, 교과 전형에서 보통 이제 1점대 후반, 1.9 그리고 1.8까지 학생들이 선발이 되고 있고, 이제 공대 같은 경우는 사실 홍익대 공대도 괜찮죠. 그래서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1.99, 그리고 신소재 화공 1.85,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2.01, 그리고 기계 그리고 시스템 디자인은 2.37, 그리고 토목공학은 2.63. 사실 토목공학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요즘 좀 학과를 선택을 할 때 학생들의 트렌드가 좀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라든지 수능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점수를 기준으로
학과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전공적합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되는 쪽으로 등급군이 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뭐 전기전자라든지 화공 같은 경우는 등급대가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죠. 근데 토목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실 때 추가 합격률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추가 합격률이 뭐냐? 그 학생들이 얼마나 빠지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100을 기준으로 하면 100%다 추가 합격률이 이 말은 모집 인원이 25명이면 추가 합격이 25번, 25번까지 빠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럼 200이다라고 하면 두 바퀴가 빠졌다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건축도시 대학 그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건축학이 굉장히 좀 유명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가는 이런 모집군 같은 경우도 등급대가 좀 높게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범대학을 이제 교과 전형으로 보시면 1.7부터 1.8 그리고 뭐 1.88, 2.13, 1.95, 1점대 중후반, 2점대 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뭐 2점대 초반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다른 네 가지의 학과가 다 1점 후반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학부를 보시면 경영학부도 뭐 1.9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문과대학으로 가게 되면 2점대 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경영 대학 같은 경우는 문과 계열에서도 학생들이 좀 뭐 취업적인 부분 고려했을 때 좀 선호하는 대학이어서 이렇게 학과여서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어문 계열 같은 경우는 취업이 좀 안 된다라고 학생들이 생각을 해서 2점대 초반으로 좀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경상 계열이라고 해서 경영 경제는 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죠. 그리고 이제 법학 같은 경우는 2등급대로 좀 형성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평균 잡았을 때 한 2.0, 2.1 뭐 이 정도 형성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시에서 내신 등급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신 등급은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가 들어가겠고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수과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등급인데 사실 제가 그 이 전 영상들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 등급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 등급과 최저 등급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대 같은 경우를 보면 뭐 평균이 보통 한 2점대 중반, 뭐 전자전기가 2.7, 그리고 화공 같은 경우는 2.3, 컴퓨터 2.6, 기계 뭐 2.6, 그리고 토목 3.3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좀 이제 실험 과목과 굉장히 밀접한 그러니까 종합 전형을 준비하기 쉬운 학과들 같은 경우는 등급컷이 좀 높게 좀 형성이 돼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최저컷을 보게 되면 전자전기에서 5.01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 일반고 학생들 물론 이 학생이 일반고 학생일 수 있어요. 정말 비교과가 짱짱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사실 일반고 학생의 5.0 등급은 홍대 못 갑니다. 학업 역량에서 굉장히 밀리기 때문에 일반고 5등급은 보통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특목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뭐 사실 과고나 뭐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과고 학생이 사실 홍대를 선호하지는 않죠. 왜냐면 좀 독특한 부분들이 홍대가 이제 뭐 최저 등급도 형성이 돼 있고 사실 뭐 5등급 학생이면은 뭐 다른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저 라인이 3점대 중반 정도 잡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역 내 자사고일 학생,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비평준화 지역에서 좀 상위권 학교에 학생일 가능성이 좀 높죠. 물론 그냥 정말 진짜 리얼 우리가 그냥 아는 그런 평범한 일반고에 3점대 중반인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겠죠. 자, 그리고 사법 라인으로 뭐 물론 뭐 건축대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평균 때는 다 2점대 중반 그리고 2점대 초반으로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과 계열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자연 라인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3점대 중후반까지도 이제 최저가 잡혀 있는데
이제 문과 계열로 가면 뭐 4점대 중후반, 또 5등급 5.9도 보이죠? 자, 이러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문과 계열, 인문 계열 특성화한 그 특목고가 있죠. 뭐 국제고라든지 외고가 될 수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이제 어문라인을 갈 때 좀 더 수월하게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그런 뭐 심화 탐구 영역들의 그런 공부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좀 이렇게 최저로 잡힌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평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독어 동문은 4.3까지 내려가는 이유가 이 학생들은 특목고에서 이제 독어를 배운 친구들 또는 뭐 영문 쪽에서 어문에서 되게 능력을 발휘한 친구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일반고 학생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현저히 낮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에 반해서 뭐 영어 영문이라든지 국어 국문은 어문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등급 컷이 좀 높게 형성된 경우는 일반고에서는 사실 영어 영문이라든지 국어 국문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준비하기도 좀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밑에 이제 논술까지 이제 입시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논술 같은 경우는 뭐 그 논술 시험의 당락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점수를 보여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뭐 맞출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 뭐 경쟁률이라든지 추가 합격률 정도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여지면 되겠고 그 전에 그 학종에서 이제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평균 등급컷 한 2.7 정도 형성이 돼 있네요. 그래서 작년에 제일 꼴찌로 간 학생은 5.92 학생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논술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뭐 21대 1로 보여지고 굉장히 지금 높게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저는 논술은 이제 수능이랑 같이 이제 갖고 가야 된다라는 이유가 이렇게 경쟁률이 지금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그리고 이 학생들 중에 진짜 잘하는 사람 한 명 뽑는 거니까 저는 수능이랑 보통 같이 입시 전략을 짜는데 네, 오늘 저랑 이렇게 제 2021학년도 홍익대학교의 이제 등급컷을 보면서 떤 학생이 붙고 어떤 학생이 뭐 좀 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유형 분포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셨는데 여러분들 도움 좀 많이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이쌤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